네, 수년 전서부터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확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곳곳에서 치과 영역 곳곳에서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고, 한 몇 년 전, 한 2, 3년 전서부터는 이제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많은 회사들에서 자기들 회사 제품에 부합되는 어떤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 술식도 개발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가이드 시스템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덴탈비 내 주로 디지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연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통합시키고, 왜냐하면 이제 회사들마다 각각 고유의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서로는 호환이 거의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호환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임상가들로 하여금 좀 편안한 술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서로 의견을 이제 교환하던 중에 이제 덴티스라는 회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덴티스는 수년 전서부터 이제 제니스라고 하는 어떤 그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또 심플 가이드 등등을 이용해서 가이드 분야에서 매우 선도적인 어떤 그 기업으로 저희에게 이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랑 같이 한번 요런 그 저희들의 그 좀 더 단순화시키고 좀 더 쉽고 호환성 있게 하는 이런 컨셉을 좀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기투합해서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약 2년 전에 세렉가이드 2라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가이드의 일종인데요. 그것이 출시되고 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수술을 이제 자꾸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세렉가이드 2라는 시스템은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세렉이라는 그 시스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였었어요. 다른 임플란트 회사들은 본인들의 그 가이드 시스템을 본인의 제품을 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는 점과 차별적으로 본인들의 그 자회사의 제품인 세렉 유저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저리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를 제공해 준 셈이 됐죠. 근데 저희들 세렉 쓰는 유저들이 이제 국내에 한 400여 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은 물론 사용하는 시스템이, 임플란트 시스템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세렉을 사용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사용하는 임플란트 시스템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세렉에서는 가이드는 제공해 주지만 그것을 수술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2mm, 2.2mm, 2.8mm 이런 식으로 정해진 어떤 다이아미터의 일종의 그 스푼 같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이아미터만 식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임플란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파이널 드릴에 가까운 데까지 가이드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사용하는 시스템이 각자가 다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하나의 드릴 킷을 가지고 각각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기왕이면 그걸 좀 더 단순화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이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렉 가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시스템, 다른 회사의 가이드를 쓰시는 분이거나 혹은 가이드를 별로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도 좀 더 쉽게 가이드를 접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저희 드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영역까지 이제 확대하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개발에 좀 더 부가적으로 추가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플러스라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붙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개발 초기는 이제 세렉 위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혹은 대부분의 임플란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광범위하게 어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그런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었고, 또 그것이 저희 제품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그런데 이제 덴티스에 이제 우리 개발팀들, 노련한 개발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창원과 서울과 창원에서
이 두 명의 개발자가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힘들었는데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에 저희가 심플 가이드 키트를 이제 시제품을 받기 전에 이수영 원장님과 사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이런 그 드릴 시스템으로 잘 나올 수 있을까, 사실 뭐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사실 뭐 별로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 번의 그런 제작 과정을 거쳐서 한 1, 2년까지도 저희가 제작 기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게 이제 디자인 자체가 전부 다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좀 특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좀 단순하게 변형시킨 게 아니라 이니셜 드릴부터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디자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많이 해봤지만 임상가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이게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 원장님이랑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이죠. 도안을 이수영 원장님과 같이 그려가면서 이제 우리 덴티스의 그 과장님들께 그 보냈을 때 과연 이게 드릴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제품을 이제 받고 한번 수술에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갑자기 저희가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동영상에서 동영상을 찍고 바로 제가 이수영 원장님께 이제 카톡으로 그 동영상을 보내면서 그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와, 정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 나왔다. 덴티스가 드릴도 정말 잘 만드는구나. 그때 이제 저희의 그런 아이디어도 뭐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우리 덴티스 개발팀에서 정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걸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개발 기간이 지금 단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또 이수영 원장님과 같이 이제 그때 수정 보완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완성품을 이제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조금 기대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해보는 일이고 또 이런 류는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틀림없이 많이 거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첫 시제품을 받고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서 원장님이 그냥 그때 보냈던 카톡이 저도 지금 기억에 남고 있고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물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해 보고 이게 정말 참 좋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구현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느꼈고요. 이제 근데 모든 것이 그렇다시피 저희의 이제 생각과 이제 실제로 해봤을 때 이제 약간의 수정 사항은 발생하기 때문에 서 원장님과 계속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파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고, 또 그걸 기술팀에게 전달해서 또 기술팀에서는 또 기술적인 어떤 그 자문을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점점 더 이제 완성도를 더 높여갔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은 이거면 정말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출시합니다. 하지만 물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이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시다 보면은 좀 더 개선점도 있을 것이고, 개선을 이제 건의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좀 이 부분은 이게 좀 아쉽다, 혹은 이 부분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미 국내 허가는 나 있었습니다. 시제품 테스트할 때도. 근데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이수영 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정말 나왔을 때 미세한 오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마무리 테스트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에, SNS에 이제 이 심플 가이드 플러스 키트를 이용한 셀렉 가이드 드릴링을 한번 올렸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이제 문의 전화가 오고, 그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미국, 동남아시아 연락이 왔습니다. 닥터리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지, 판매가 되었는지 물어봤는데, 그래서 덴티스가 우리 개발팀에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플 가이드 키트 안에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 저희가 결과를 보고 나서는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말씀드리면 심플 가이드 이 드릴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이드 커팅 엣지와 그 다음에 스텝 드릴로 인해서 높은 절삭력을 가지고 그 절삭력을 가지면서 결국에 그런 드릴 시퀀스를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몇 개의 드릴만 가지고도 정확한 가이드 드릴링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였고, 거기에는 폭도 중요하지만 길이의 차이도 미세한 차이도 주었기 때문에 아마 드릴링이 되면서 풀 가이드, 즉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에서 가이드가 드릴을 풀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아마 심플 가이드 드릴이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 가이드 키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슬리브와 드릴의 유격을 줄여서 상당히 더 정확한 가이드 드릴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셀렉 가이드와 호환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심플 가이드 키트가 출시되기를 바라는 아마 셀렉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플 가이드 키트를 통해서 아마 향후에 덴티스 가이드도 완벽한 오픈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셀렉에서 출발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든지 간에 아까 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널 드릴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이 키트를 가지고 비록 단순하지만 파이널 드릴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가이드를 해주자 라는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의 시스템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의 드릴에 비해서 드릴의 형상을 스텝 드릴로 개선해서 굉장히 절삭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거의 풀로 가이드가 되지만 드릴의 숫자는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렉 가이드를 사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들도 파이널 드릴 이전까지는 똑같이 가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용성을 늘린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편의성과 그리고 범용성을 늘린 것에 그런 거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이 정밀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밀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많이 신경을 써서 그 드릴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슬리브와 드릴의 유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이 가이드를 출력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밀링하는 방법도 있고 프린트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출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의 어떤 유니폼한 어떤 그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리머 같은 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키트 안에 있는 리머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드릴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 홀의 정확한 직경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저희 가이드 드릴이 항상 정확한 공차를 가지고 수술할 수 있도록 유지했다는 신경을 썼다는 것이 또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슬리브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임플란트 회사에서 각각 제공되는 그 가이드를 보면 슬리브 없이 제공되는 시스템도 있고 또 메탈 슬리브가 들어있는 시스템도 있고 또 슬리브 인 슬리브라고 해서 기존 슬리브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이제 슬리브가 또 바꿔지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은 임상가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슬리브 없이 만들어진 가이드만 가지고 그냥 드릴링 하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어떤 미심적인 부분, 직접 드릴이 가이드에 직접 컨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끼는 분들은 또 역시 메탈 슬리브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 원장님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조금씩 이런 경우에는 슬리브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슬리브 없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등등. 그다음에 슬리브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저희가 가이드할 수 있는 다이아미터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선호도에 따라서 술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메탈 슬리브를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메탈 슬리브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슬리브 자체의 장착이 좀 쉬워야 되고 그리고 쉽다 하더라도 또 절대로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락킹을 시킬 수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 그걸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도
저희 시스템에서의 그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 원장님, 우리는 어차피 원넷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그 유저들이지만 기존 시스템도 많이 사용해 보셨는데 그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원넷 시스템이 갖는 어떤 그 장점이랄까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우리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전에 기존의 이런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수영 원장님이나 저나 이런 체어사이드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한 지가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죠.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는 다른 이런 센터에서 만들어주는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어사이드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이제 하면서 원내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직접 제가 하고 싶을 때 플래닝을 해서 언제든지 직접 가이드를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 플래닝을 할 때 임플란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가상으로 수술한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 디자인을 위치를 디자인하면서 마음속으로 수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미리 한번 가상으로 해보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이런 다른 랩사이드 아니면 센터에서 만들어주는 그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은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 쌤들이 이제 임플란트 플래닝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컨펌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수술 그런 컨셉이라든지 이런 패턴하고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PDF 파일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바칼로 움직여달라, 링규알로 얼마 정도 움직여달라 하는데 사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드릴 개발할 때도 비슷하게 느꼈던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드릴 개발할 때 저희는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드릴 개발 팀한테 얘기를 하면 드릴 개발 팀은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제일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는 약간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기술적으로는 구현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는데 이제 약간의 그 소통이 필요한 것처럼 저희가 임플란트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임상가기 때문에 본의 골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종적인 보철물이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치료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막상 그거를 가이드를 디자인하시는 그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 모르는 채로 CT 데이터라든지 모델만 가지고 이제 그거를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디자인을 해준 거를 저희가 컨펌하고, 또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걸 또 바꿔주시고, 또 바꾸는 과정 중에서 요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알려주고, 이렇게 소통이 몇 차례 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가까이가 걸려야만 이제 디자인이 결국 컨펌되고 우리 손으로 받게 되니까 사실 그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원내에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서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직접 그거를 판단해서 디자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에서 그 원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흔히 최근에 이제 이런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이 내비게이션을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써야 되는데, 이런 센터에서 만들어주는 가이드 시스템은 미리 2주일 전부터 예약을 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2주일 전부터 이렇게 예약을 한다면 사실 번거로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또 추가가 되니까, 이제 택시 할증처럼 비용이 자꾸 추가가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체어사이드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은 내가 직접 플래닝하고 바로 만들어 쓰고, 이수영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2시간이면 저희도 한 2시간이면 바로 만들어서 썼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피도 따로 이렇게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재료비만 들고, 특히 이제 우리 덴티스 가이드에서는 제니스 3D 프린터를 사용한다면 재료비도 상당히 저렴해서 거의 만 원도 넘지 않은. 정확히 말하면 몇천 원대. 몇천 원입니까?
2,000원에 이런 서지컬 가이드를 할 수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대다수의 임플란트 회사가 제공하는 그 솔루션은 그 디자인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그 비용도 연회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가여서 일반적인 클리닉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을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에서 이제 주로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제니스 프린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덴티스에서는 사실 그거 이외에도 그 덴티크라고 해서 이 직접 원내에서 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원내 직접 제작이 가능한 디자인 소프트웨어도 이제 곧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공급된다면 저희가 지금 얘기한 그 서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한 원내의 디자인의 장점 이 부분이 이제 거기에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플 가이드 플러스라는 어떤 그 범용의 드릴 플러스 그다음 거기다가 원내 디자인 지금 얘기한 그 원내 디자인의 장점을 거기에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제니스 프린터 같은 그 이제 뭐 DLP가 됐던 SLA가 됐던 이런 3D 프린터가 원내에 만약에 있게 된다면 정말 원스톱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임상가가 원하는 바로 그 방식대로 이제 손에 쥘 수 있게 되니까 거기 플러스 저희의 가이드가 부과된다면 정말 임상가가 그야말로 꿈꾸던 어떤 그 가이드 시스템과 가이드 서저리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심플 가이드 플러스 키트와 이번에 덴티스 가이드 시스템의 이제 워크플로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어 사이드로 직접 원내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3D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직접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워크플로우고 두 번째는 이런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CT 데이터라든지 모델 데이터를 덴티스 회사에 보내주면 회사에서 디자이너가 기존의 센터 메이드 시스템처럼 가이드를 플래닝하고 임플란트 플래닝하고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유저들 같은 경우에 직접 지금 셀렉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만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첫 번째 워크플로우대로 원내에서 직접 만들어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아날로그를 선호하시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3D 프린터를 만지는 것 자체가 좀 거북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편하게 바로 덴티스에 보내어서 이제 센터에서 이런 가이드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두 가지 워크플로우를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시스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점 이외에도 예를 들면 기존의 그 디지털 그 서저리 가이드를 제공하는 회사는 어땠냐면 A라는 회사에게 의뢰를 하면 A라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었고 B는 B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열거한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 즉 센터를 보내서 만든다 하더라도 자기가 쓰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A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덴티스에 보내게 되면은 A라는 시스템을 저희 심플 가이드 플러스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고 파이널 드릴만 그냥 A사의 거를 쓰게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이드를 전혀 안 쓰시는 선생님들도 뭔가 가이드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고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어떤 시스템을 특별히 도입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기존에 쓰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드릴만 가지고 가이드하고 마지막 파이널 드릴은 그게 꼭 가이드 드릴이 아니어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드릴의 파이널 드릴의 그 길이만 맞추게 되면 저희가 이미 대부분 4.3까지 가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파이널 드릴은 거기까지 그냥 집어넣어도 충분히 그 이제 각자 원하는 시스템의 그 픽스처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셀렉 가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셀렉 가이드를 쓰시던 분들은 그야말로 바라던 드릴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걸 쓰시면 완전히 풀 가이드가 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가이드를 접해보지 않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를 통해서 가이드를 받고 본인이 이미 가지고 계신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가이드를 해볼 수가 있고 이게 아주 마음에 든다면 첫 번째 방법처럼 나는 그냥 내가 직접 디자인까지 하겠다 싶으시면은 그리로 쉽게 전환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워크프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이드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다른 가이드 키트를 보면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엔 드릴이 엄청나게 많이 꽂혀 있어요. 정말 그 드릴만 봐도 약간 숨이 막힐 정도로 이걸 도대체 어떤 순서로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키트는 보기만 하더라도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사용되는 그 드릴조차도 저기 꽂혀 있는 모든 드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한 4개 정도의 드릴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 처음에 접근하기가 부담감이 없고, 두 번째는 부담감이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감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를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회사의 키트를 일단 갖춰야 되기 때문에 드릴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그 회사의 가이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부담 없이 구입해서 써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드릴 키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나중에 다른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아서 진입 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드릴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주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용 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세렉 가이드, 즉 서지컬 가이드, 치어사이드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드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드릴링이 처음 쓰시는 분들은 드릴링이 정확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 가이드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썼던 이런 심플한 키트들은 단점이 드릴링할 때 충분하게 가이딩이 되지 못해서 드릴이 이제 이런 골면을 비켜가서 다른 곳을 드릴링을 한다든지,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 정확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풀로 이런 가이드 드릴링이 되려면 이런 큰 키트에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처음 이런 가이드 시스템을 접하는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쌤들은 이런 풀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심플 가이드 플러스를 이제 개발하면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누가 쓰더라도, 어느 누가 쓰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드릴링이 될 수 있도록 드릴 시퀀스를 이제 정하였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편안하게 좀 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10개의 드릴을 사용해서 가이드 드릴링을 하는 게 아니고 2-3개, 많으면 3-4개 정도의 드릴만 가지고도 이렇게 가이드 드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심플 가이드 플러스에 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이드를 많이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 드릴링의 느낌만으로도 내가 지금 약간 미끄러지나, 아니면 약간 내가 계획한 곳에서 약간 빗나가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초보로 이제 가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처음에 그 이니셜 드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딱 포인트를 잘 잡고 방향을 잘 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후속 드릴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들어가고 또 수술도 당연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아지게 돼요. 가이드를 쓰니까 이렇게 편하고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첫 시작이 좀 잘못되게 되면은 가이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 아직은 가이드가 안 되겠어, 그냥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상입니다. 근데 저희 드릴의 그래서 가장 큰 주안점 중에 하나가 이니셜 드릴의 그 부분을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니셜 드릴에서 미끄러짐 없이 저희가 원하는 포인트에, 원하는 방향에 이니셜 드릴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속 드릴을 단순화시켰지만 절삭력을 아주 높임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해진 그 포인트대로 잘 확대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는 것이 또 큰 차이점이고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심플 가이드 드릴 키트의 또 단점으로는 보통 이제 플랫 서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풀 가이드 드릴 시스템에서는 이제 플랫리스도 주로 많이 하지만, 이런 심플 지금까지 나온 보통 심플 드릴 키트들은 이제 플랩을 열고 이제
심는 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끔 이제 플랩리스라든지 뭐 발지 즉시 식립에서 이제 플랩을 열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뎁스 조절이 이제 힘들었었습니다. 임플란트 깊이 조절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심플 가이드 플러스 키트는 이런 심플한 키트지만 여기에 임플란트 식립 뎁스 조절까지 가능하도록 이런 마운트들도 이제 다양하게 지금 들어있고 예,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어서 플랩 서저리도 가능하고 심플 키트지만 플랩리스 서저리도 무절개 수술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근래에는 한 2년 전서부터는 이 가이드를 쓰지 않고는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도가 워낙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확도도 굉장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랩 서저리를 하던 혹은 플랩 리스를 하던 그거는 이제 환자 케이스마다 저희가 선택할 문제지만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이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너스 서저리조차도 가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만큼은 물론 이제 사이너스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풀로 가이드를 받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 드릴링 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제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가이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처음에 임플란트라는 게 이 치과에 도입되었을 때, 그러니까 좀 보편화되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굳이 임플란트를 하나? 그냥 임플란트보다는 기존의 브릿지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게 임플란트를 하는지 이런 등등의 그 임플란트 그 자체에 대한 호불호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안 해본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냥 무한 신뢰로 표현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임플란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기존의 브릿지 방법이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굳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어? 아직 그렇게 검증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를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가이드 없이도 사실 수술할 수 있죠. 저도 2년 전만 해도 가이드 없이 수술 20년 가까이 잘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써보니까 그 편안함과 그 장점이 많이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많은 선생님들이 결국은 가이드를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이드를 사용해서 풀로 이제 가이드를 받아서 픽스처 인스톨레이션까지 하고 심지어는 그 위에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템포러리 크라운까지도 다 연결하는 이미 사실은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요. 초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시더라도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위치를 잡는다든지 방향을 잡는다든지 특히 아주 그 어려운 아나토미컬한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발을 디디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발을 빼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든지 이거는 일단 해봐야 아는 거니까 저희 두 사람은 이제 많은 임상가들께서 특히 가이드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 저희 키트를 이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정말 적극 권장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가이드 서저리가 출시되고 제일 이제 좋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한국은 우리 이제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도 하고 보철도 올리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덴탈 서전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과 의사들은 보철을 올리는데 서전들은 본이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과 의사들은 또 제일 이제 제작하기 좋은 위치에 보철물 제작하다 보니까 거기 그 차이 때문에 사실 힘들어했던 경우를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이 나오면서 해외에서도 상당히 뭐 이런 간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서지컬 가이드가 없이 저도 수술하고 있었고 이승훈 원장님은 더 많이 수술하셨겠지만 가이드가 없이도 정말 본이 좋고 편안한 케이스들은 언제든지 쉽게 임플란트 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없이 하더라도 사실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이드를 쓰면 최종 보철물 형태를 보면서 임플란트 위치를 잡습니다. 그때 술자는 뼈가 좋은 위치만 잡는 게 아니고 최종 보철물의 위치를 미리
3개월 후에, 2개월 후에 그런 보철 과정을 미리 생각하면서 임플란트 심기 때문에 심고 나면 제일 마지막 보철에 올라가고 나면 항상 가장 큰 만족도를 느끼고 가이드 서저리가 이제 출시되면서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 많은 회사들이 이런 플랫리스 무절개 환자분이 편안할 수 있고 뭐 또 빨리 심을 수 있고 그런 무절개라든지 통증 감소에 대해서 이런 장점을 얘기하고 또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가이드 서저리를 써준다면 최종 부철물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해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 수술할 수 있고 저도 예전에 임플란트를 이 정도면 뭐 잘 심는다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보철물을 올릴 때라든지 사진을 찍어 보면 그런 근원심 폭경이라든지 설측 뭐 협측의 그런 위치를 예전에 왜 이렇게 잡지를 못했지? 그래서 실제 수술하다 보면 우리가 1, 2mm의 오차가 이제 임플란트 위치의 오차는 정말 흔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1, 2mm씩 이상 이렇게 오차가 생기지만 가이드 서저리를 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드릴링이 된다면 최소 1mm 이하의 그런 오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정확한 그 임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좀 힘든 발지식립이라든지 아니면 하악 7번이라든지 접근이 잘 안 되는 부위에 있어서 임플란트 심을 때 항상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영 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악동 거상술이라든지 복잡한 그런 아주 정확하게 드릴링을 해야 될 케이스에 있어서는 사실 수술 전에는 그 전날까지는 힘들진 않았지만 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 나면 어느 한편에 부담감이 있어서 수술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 전날은 힘듭니다. 저희가 플래닝하고 디자인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골질이 안 좋으면 특히 발치 즉시식립의 경우에 임플란트가 드릴링 되면서 밀리지 않을까 해서 약간 설측으로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상 모의 수술을 저희가 가이드 디자인을 하면서 임플란트 플래닝을 하면서 미리 하는데 그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실제 수술이 들어가면 아 정말 가이드 서저리를 잘했구나 정말 마음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가장 맞습니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여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합니다. 뭐 거기 지도도 찾아보고 거기 맛집도 찾아보고 그다음 다른 사람이 여행했던 후기를 열심히 읽어보면서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은 뻔하니까 저희 휴가 기간 일주일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면 정말 그 기간을 충분히 만끽하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물론 배낭여행의 자유로움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 하나 끊어가지고 가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내다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이 디지털 특히 가이드 서저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과 수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종적인 보철 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참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수술이 잘 되어야 보철물이 오래 가는 것이지만 또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보철물을 제대로 제 위치에 만들 수가 없다면 그것도 역시 오래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심겨진 그 픽스처 자체를 어쩌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 처음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시작할 때에는 그 당시는 보철하시는 분보다는 외과에 계신 분이나 치주과 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임플란트를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저처럼 보철하는 사람에게 이제 케이스가 이제 트랜스퍼가 됐죠. 그럼 이제 거기다가 보철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보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는 잘 심어졌고 픽스처는 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됐는데 문제는 그 위에 보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와 그렇게 상의를 하죠. 그 위치 말고 여기다 좀 심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올바로 전달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저런 류의 가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디지털 가이드가 아니라 뭐 왁스업을 미리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옴니백으로 찍어서 구멍 내가지고 그 모델에다가 XP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위치를 잘 전달할까라는 그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년 전부터 CT라는 것이 콘빔 CT가 보급되면서 그 자체를 굉장히 예지력 있게 정확하게 그 골질이라든지 뭐 골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CAD/CAM 기술이 발전되면서 스캔 기술이 발전되고 이런 것들을 병합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여행객 잡는 것처럼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에 어떤 호텔이 있는지 어떤 맛집이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미리 그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가 정말 보철물이 이 자리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외과적으로는 이 자리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시점에서 약간의 서로 양보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옮겨서 이 자리에다가 하자. 혹은 만약에 정말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저희는 이미 GBR 같은 거를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면 뼈 이식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꼭 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들어가죠. 아까 서 원장 얘기처럼 저희가 그거를 계획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시간 퇴근해가지고 어쩌면 편하게 그냥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저희는 계획하느라고 시간을 좀 쓸지 모르겠으나 마취한 이후에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다 결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마취한 이후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GBR을 할 거면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열어보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는 GBR을 해야만 해요. 그럼 GBR 준비된 거 그냥 하면 됩니다. 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수술 이후에 갖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최종 보철물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가 아주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서저리 혹은 이 가이드 서저리를 안 해보시는 선생님들도 혹은 외과 수술에 정말 자신이 있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데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종 보철물의 그 완성도를 고려하신다면 한 번쯤 이거를 사용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출시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임플란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서저리 파트입니다. 서저리를 잘할 수 있되 가능하면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심자라는 게 이제 이번 그 심플 가이드 플러스의 목표라면 이후에 저희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각종 다양한 수술에 있어서도 다 이 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다음 단계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너스 서저리를 한다 했을 때 사이너스를 안전하게 이 가이드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거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리치가 그 골폭이 좁거나 아니면은 좀 작은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도 가이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추후 개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강연회를 통해서 혹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사용하게 되시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로 추가할 게 있으면 계속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파이널 드릴은 각자 본인이 사용하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게 이제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 파트도 그러니까 저희 이 키트 플러스 파이널 드릴도 각 회사별로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제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드릴 키트지만 지금 제니스라는 어떤 또 훌륭한 그 3D 프린터가 나와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클리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좀 작은 사이즈의 어떤 그 3D 프린터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급된다면 단지 드릴뿐만 아니라 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드릴 키트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그 스무드한 어떤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덴티크라고 하는 그 디자인 소프트웨어도 지금 이제 곧 릴리스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활용해서 그 세 개를 다 연결하는 거죠.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를 뽑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것이 완성된다면 사실 클리닉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것을 활용한 그 다음에 보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어떻게 만들까 혹은 템포럴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도 지금 청사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이수영 원장님께서 거의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또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가이드 드릴 시스템을 훨씬 더 편하고 간단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이런 소프트웨어도 이제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해서 유저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또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든지 다 처음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익숙한 것에 계속 경주하게 되는 게 이제 임상가들의 그 특성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뭔가 공부하고 그거를 또 접목시켜 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그 단계의 문턱을 아주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이드를 안 써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부담 없이 한번, 걱정 없이 한번 일단 시도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물론 뭐 세렉을 사용하시고 세렉 가이드를 이미 쓰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이미 잘 쓰시고 계신데 드릴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만들어진 드릴을 가지고 그냥 수술하시면 굉장히 뭐 피드백이 좋을 거라는 거는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플러스 키트인 만큼 세렉 유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 가이드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저희 동료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서 임상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영역을 좀 더 넓혀 가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용 원장님과 제가 이런 심플 가이드 플러스 키트라는 치어사이드 서지컬 드릴 시스템을 이제 개발은 했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이런 치어사이드 드릴 시스템을 써보면서 저희보다 또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다른 좋은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할 수 있다면 향후에 저희도 피드백을 받아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덴티스 가이드 드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그런 디지털 이런 임플란톨로지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 이외에도 이런 보철적인 옵션도 향후에 많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정말 임플란트를 편하게 심고 편하게 보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을 위한 디지털 인생템. 디지털 가이드 쉽게 하세요. 심플 가이드 플러스.